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파트너, 금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자산의 대명사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가치, 저장수단인 금에 투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각 투자 방법의 세부적인 장점과 단점, 그리고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수수료 및 세금 구조를 명확히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나아가 금 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의 금값 동향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미래의 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금 투자는 단순히 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인플레이션과 경제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보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금 투자의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세계로 깊이 빠져들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져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금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큰 그림부터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KRX 금 현물 거래, 금 가격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금 ETF 상장 지수 펀드, 은행에서 운영하는 금 통장 골드뱅킹, 그리고 금은방이나 은행을 통해 직접 금 실물을 구매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소액으로도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금 투자 방식 또한 젊은 세대와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각 투자 방법은 접근성, 최소 투자 단위,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세율,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그리고 투자 방식의 유연성 등 여러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위험 감수 성향, 그리고 예상 투자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금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방법은 바로 증권사를 통한 KRX 금 현물 거래입니다. KRX 금 현물 거래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신력 있는 금 시장인 한국거래소 KRX 금 시장에서 금을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방식입니다. 이 투자를 위해서는 먼저 증권사에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은 1g 단위로도 금을 거래할 수 있어 소액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스템과 유사하게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금 시세를 보면서 매매 주문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배당소득세 등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른 금 투자 방법에 비해 세금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 또한 일반적으로 0.2%에서 0.3%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여 투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KRX 금 현물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을 100g 이상 실물 금으로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물 인출보다는 금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유동성과 세금 혜택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금 투자자들에게 매우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 ETF, 즉 금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금 ETF는 금 가격의 움직임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펀드 상품이나 금 채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여 금 관련 수익을 얻는 펀드를 통칭합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증권 계좌만 있으면 되므로 주식이나 다른 펀드에 투자하듯이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금 ETF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소액으로도 금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여러 금 관련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등을 통해 금 ETF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나 비과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 ETF는 실물 금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 실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 보수 수수료가 매년 발생하며 이는 투자 수익률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 ETF를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금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라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환율 하락 시에는 투자 손실이 가중될 수도 있으므로 환율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환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금 ETF는 간편한 접근성과 분산 투자 효과, 그리고 특정 계좌를 통한 세제 혜택이 매력적이지만 실물 보유의 부재와 운용 보수, 그리고 매도 시 세금 등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 통장, 일명 골드뱅킹입니다. 금 통장은 은행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금 전용 통장을 개설한 후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은행이 현재 금 시세에 맞춰 해당 금액만큼의 금을 통장에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0.01g 단위로도 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소액부터 금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초기 투자 자금이 많지 않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계좌 개설, 입금, 출금 등의 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편의성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하지만 금 통장은 몇 가지 중요한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금 통장은 은행 예금과는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만약 은행이 파산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통장에 금이 적립되지만 일반 예금처럼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금을 사고 팔 때마다 환전 수수료가 1%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빈번한 거래를 할 경우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통장에 적립된 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만약 실물금으로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 통장은 소액으로 꾸준히 금을 모아가기에는 편리하지만 수수료와 세금 부분을 꼼꼼히 따져보고 본인의 투자 목표와 잘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실물 금 구매입니다. 실물 금 구매는 금은방, 한국금거래소, 은행 등에서 골드바, 금괴, 금화 또는 순금 장신구 등을 직접 구매하여 손에 쥐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매력은 금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다는 소유의 만족감과 안정감입니다. 디지털 형태의 금이 아닌 실제 금을 보관한다는 심리적 안정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실물금은 물리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실물금 구매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단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실물금 구매 시에는 구매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을 상당히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판매처에 따라 구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은방이나 소규모 판매점에서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금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금 장신구 형태로 구매할 경우에는 금의 순수한 가치 외에 세공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실제 금값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더욱이 나중에 이 장신구를 다시 판매할 때는 세공비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투자 목적으로는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금은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를 보관하기 위한 금고나 은행 대여금고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 및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금 구매는 금을 직접 소유하고 싶고 장기적인 가치 보존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만 초기 비용 부담과 보관의 위험 그리고 유동성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젊은 세대와 소액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적립식 금 투자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토스, 카카오페이, 증권사 앱 등 다양한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설정한 일정 금액에 매주 1만원, 매월 5만원으로 자동으로 금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적립식 금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매우 소액으로도 금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히 투자 초기 자금이 부족하거나 투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 방식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달러 다시 카스트 에버리징 효과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집니다. 즉, 금값이 비쌀 때는 적은 양의 금을 매수하고 금값이 쌀 때는 더 많은 양의 금을 매수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값 변동성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시장 타이밍을 예측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게다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투자 현황을 확인하고 설정 변경을 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적립식 금 투자는 쉽고 간편하며 소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면서 금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한 금 투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떤 기관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증권사는 주로 KRX 금 현물 거래와 금 ETF 투자를 취급하며 주식 거래와 유사한 시스템을 통해 금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증권사를 통한 금 투자는 일반적으로 은행을 통한 투자보다 거래 수수료가 낮은 편이며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이 큰 KRX 금 현물 계좌나 다양한 세제 혜택이 가능한 연금 계좌를 통한 금 ETF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은행은 주로 금 통장 골드뱅킹 운영과 실물금 판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금 투자는 0.01g 단위의 소액 투자나 간편한 계좌 개설 및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 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고 현금 또는 실물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전체적인 투자 비용이 증권사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K뱅크와 같이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KRX 금 투자를 지원하는 등 증권사와 은행 간의 서비스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각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수수료 구조, 그리고 편의성을 면밀히 비교하여 자신의 투자 목적과 가장 잘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투자 방법별 수수료 비교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수수료와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KRX 금 현물 계좌의 경우 증권사마다 수수료율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략 0.2%에서 0.3%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다른 금 투자 방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투자 비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둘째, 금 통장 골드뱅킹은 금을 사고 팔 때마다 환전 수수료 1%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어치의 금을 사면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나중에 이 금을 팔 때 또 1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2만원의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이는 잦은 거래를 할수록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금 ETF는 직접적인 거래 수수료 외에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 보수가 발생합니다. 이 운용 보수는 매년 펀드 순자산의 일정 비율의 0.3%에서 0.7%로 부과되며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되는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실물 금 구매 시에는 구매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골드바를 구매하면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므로 총 110만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에 판매처에 따른 추가 수수료나 세공비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각 투자 방법별로 수수료와 세금 구조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금 가격의 등락만 볼 것이 아니라 본인의 투자 기간, 투자 금액, 투자 목표, 그리고 예상되는 거래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금의 과거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미래 투자 전략을 위한 귀중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2024년 1월 2일 금 1g당 가격은 86,940원이었으나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인 12월 24일에는 123,890원까지 치솟아 약 42.5%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23일에는 13만 50원으로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금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약화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지면서 금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의 전쟁, 무역 갈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들이 더욱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금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은 아니지만 경제가 불안정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자산의 손실을 방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동향은 금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 시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금 가격은 국내외 정치적 안정성, 거시 경제 지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그리고 지정학적 사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나 대규모 재정 적자 문제, 혹은 예상치 못한 팬데믹과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 주식, 부동산 등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는 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금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고의 다변화를 위해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금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현재에도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금에 대한 높은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은 여전히 강력한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금 투자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금 투자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금은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자산 가치를 보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활용하여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분산, 투자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을 금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과 함께 금을 배분하여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적립식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적립식 투자는 금값이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는 효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시장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장기 투자를 목표로 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 목적과 개인적인 투자 성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가장 적합한 금 투자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발한 거래를 선호한다면 KRX, 금 현물 계좌가 최적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면 소액으로 꾸준히 금을 모아가고 싶고 간편한 관리를 선호한다면 금 통장이나 적립식 금 투자가 더 적합할 것입니다. 만약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면서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싶다면 금 ETF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을 직접 소유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고 장기적인 가치 보존에 중점을 둔다면 실물 골드바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각 투자 방법의 장단점, 수수료, 세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금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줄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공해드린 다양한 금 투자 방법과 그에 따른 상세한 정보, 과거 시장 동향 분석, 그리고 미래 투자 전략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가 현명하고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하고 심층적인 투자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